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마블로 복귀하면서 새롭게 그가 제시받은 출연료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마블을 구원하기 위해 로다주가 제시받은 출연료는 얼마인지, 또 어떤 인물들이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마블 첫 솔로 작품으로 500만 달러라는 커리어 하이를 찍은 브리 라슨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첫 작품은 100만 달러 이하로 책정되는 것에 비해 브리 라슨은 룸이라는 영화를 통해 이미 오스카 수상이라는 엄청난 커리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캡틴 마블 2가 엎어지고 더 마블스로 수정됨에 따라 더 마블스에서도 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MCU 역사상 데뷔작 출연료가 가장 높은 배우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즈 마블의 이만 벨라리는 55만 달러, 모니카 램보의 테오나 페리스는 100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요. 박서준의 경우 헐리우드 첫 진출작인데다가 거의 엑스트라급 비중이었기 때문에 1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브리 라슨과 함께 MCU 첫 작품 출연료가 가장 높은 조시 브롤린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500만 달러를 받은 뒤 엔드게임에서 650만 달러를 계약했으며 추가 보너스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되는데요. 조시 브롤린의 경우 필모도 안정적인 편이며 타노스라는 빌런이 MCU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납득되는 출연료라고 볼 수 있겠죠.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서 750만 달러를 받은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아이언맨이 빠진 페이즈 4에서는 거의 메인급 주연으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금 낮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도 추가 보너스가 더 존재하겠죠. 컴버배치는 과거 여성과 동일한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면 배역을 맡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뒤 자신보다 출연료가 높은 스칼렛 요한슨과 동일한 출연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바 있는데요. 다만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로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받게 되면서 한 번 더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퀀텀 매니아에서 800만 달러를 찍은 폴 러드입니다. 특히 앤티맨과 와스프에서 유일하게 여성 히어로가 타이틀이 된 이후로 에반젤린 역시 폴 러드와 동일한 80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1편 당시 30만 달러로 시작했으며 다른 메인급 주연들에 비한다면 앤트맨의 비중은 살짝 약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 1000만 달러는 넘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토르에 가려져 2인자였던 로키의 톰 히들스턴입니다. 토르 1편 당시 고작 16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어벤져스 1편에서도 80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다만 서서히 로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인피니티 워에서는 800만 달러를 찍게 되었으며 로키 시즌2에서는 회당 70만 달러, 총 42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런이긴 했지만 비중이나 분량으로 보았을 때 어벤져스 1편 출연료는 상당히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앤서니 마키입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고작 10만 달러에 그치는 적은 출연료였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총 400만 달러로 대폭 상승을 이루었으며 이후 2대 캡틴 자리를 물려받으며 단독 솔로 영화에서는 무려 1000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상승되었는데요. 사이드킥으로 시작해서 주연급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이룬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노웨이홈을 찍으면서 1000만 달러를 받은 톰 홀랜드입니다. 거의 엑스트라했던 시빌워에서 25만 달러로 시작해 홈커밍에서는 출연료 50만 달러 및 추가 보너스로 1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존재감을 인정받은 뒤 목숨을 담보로 타노스와 싸우는 조건으로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300만 달러를 찍으며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파프롬홈에서 400만 달러를 찍은 뒤 노웨이홈에서 1000만 달러를 받으며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비해 노웨이홈의 흥행 성적이 역대 마블 순위에 랭킹될 정도였기 때문에 인기 히어로를 맡은 톰 홀랜드의 상승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앤드류 가필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에서 50만 달러,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과 노웨이홈에서 각각 100만 달러를 받았으며 토비 맥과이어는 스파이더맨 1편에서 400만 달러, 노웨이홈에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헐크로 아이코닉한 연기를 펼친 마크 러팔로 역시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제레미 레너와 거의 동일한 출연료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워낙 필모가 좋았던 배우였기 때문에 첫 데뷔작이었던 어벤져스 1편에서 300만 달러라는 높은 출연료로 시작했지만 솔로 무비의 부재와 다소 낮은 분량 등으로 인해 어벤져스 2편에서도 300만 달러로 고정되었습니다. 이후 헐크의 입지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인피니티 워에서는 600만 달러, 핑거 스냅을 하는 조건으로 엔드게임에서는 1,500만 달러를 받으며 최고점을 찍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아들이 생겨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목숨을 담보로 출연료 인상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의외로 저조할 것 같은 제레미 레너가 1,500만 달러를 받으며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벤져스에서 무려 300만 달러로 시작해 어벤져스 2편에서는 600만 달러로 크게 인상되었으며 인피니티 워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드게임에서 1,500만 달러를 받으며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출연 이전에도 허트 로커를 통해 나무주연상을 싹쓸이한 바 있으며 중간중간 촬영한 미션 임파서블의 대성공이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솔로 영화가 없는 원년 멤버이지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단독 드라마까지 챙긴 만큼 이 정도면 마블에서 호크아이에 대한 대우가 엄청 괜찮은 편 아닐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크리스 프렛입니다. 패신저라는 영화에서 1200만 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3편에서는 1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1편에서는 140만 달러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1편 출연료는 다른 메인급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었으며 비중이 낮았던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는 50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조 셀다나는 아바타라는 역대 최고 흥행을 올린 영화에서 400만 달러를 받았지만 가오갤 1편 당시 10만 달러에 그쳤으며 인피니티 워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조건으로 300만 달러로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바티스타는 1편 당시 140만 달러에서 인피니티와 엔드게임 합쳐서 400만 달러를 받았으며 네뷸라를 연기한 카렌은 1편에서 14만 달러, 멘티스의 클레멘티프는 2편에서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마블 최고의 미남으로 손꼽히는 크리스 햄스워스가 토르4에서 2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토르 1편 촬영 당시 에반스보다 훨씬 무명이었기 때문에 고작 15만 달러로 출발했지만 어벤져스 1편을 촬영하며 에반스와 동일한 3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커리어가 짱짱하던 요한슨이 10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비한다면 아이언맨과 캡틴 다음으로 마블에서 가장 주목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토르에 대한 입지가 주춤했던 것인지 어벤져스 2편에서는 500만 달러로 다른 메인급에 비해 인상폭이 낮았지만 토르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토르 3편과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서 각각 1,500만 달러, 그리고 토르4에서 2천만 달러를 받으며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엔드게임까지 꾸준히 토르의 인기가 우상향 중이었다는 점과 캡틴과 아이언맨이 빠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트리니티였기 때문에 출연료 협상이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참고로 햄스워스보다 훨씬 커리어가 짱짱했던 나탈리 포트만은 1편에서 10만 달러, 2편에서 100만 달러 미만을 받았지만 토르4에서도 12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엔드게임으로 약 2천만 달러를 받으며 커리어 하이를 찍은 캡틴 아메리카의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잘생겼지만 당시 아는 사람만 아는 낮은 인지도로 인해 퍼스트 어벤져 당시 50만 달러로 시작해 어벤져스 1편에서 300만 달러로 큰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로다주의 어벤져스 1편 출연료가 1천만 달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양대 산맥임에도 살짝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인지도가 수직 상승함과 동시에 인피니티 워까지 1,50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캡틴의 분량이 넘사벽이었던 엔드게임에서 미국의 엉덩이를 과시하는 조건으로 2천만 달러를 받으며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다만 시작부터 커리어가 짱짱했던 요한슨에 비해 거의 바닥부터 시작한 탓인지 마블에서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살짝 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출연료를 받은 라이언 레이놀즈입니다. 200만 달러로 출발한 데드풀 1편이 대성공하면서 2편에서는 2천만 달러의 출연료 및 보너스까지 총 4천만 달러 이르는 수익을 챙겼는데요. 특히 데드풀 3는 주연을 비롯해 각본까지 공동으로 참여한 만큼 대략 3천만 달러에 근접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맨 1편 50만 달러로 시작한 휴 잭맨 역시 현재 평균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편인데다가 이번 영화에서는 데드풀과 쌍벽으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2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데드풀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데뷔 출연료가 높은 배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탑 출연료를 찍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가 이터널스에서 3,550만 달러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의 데뷔작 출연료를 받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헐리우드 여배우를 통틀어 최고의 출연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졸리는 말리피센트, 솔트 및 기타 작품에서도 항상 2천만 달러 내외를 찍어왔던 배우였으며 이번 이터널스를 통해 무려 3,550만 달러를 찍으면서 부동의 탑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터널스 속편이 왜 못 나오는지 어느 정도 다만 이러한 졸리의 출연료도 디즈니와 한바탕 소송을 통해 막대한 보상을 받은 다음 여배우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참고로 에이젝의 헤익셀마가 700만 달러, 마동석의 경우 헐리우드 진출작이며 조연이기 때문에 50만 달러 이하로 수정됩니다. 명실상부 헐리우드 최고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최초의 여성 어벤져라는 점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은 배우 중 한 명이죠. 아이언맨 2편 출연 당시 기네스 펠트로가 25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비해 고작 40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어벤져스 1편에서 100만 달러로 상승한 뒤 어벤져스 2편에서 무려 2천만 달러를 찍으면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은 출연료 1,500만 달러 및 추가 보너스까지 더해진다면 최대 3,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 역시 2천만 달러의 출연료 및 러닝 개런티까지 추가로 계약하며 에반스와 햄스워스를 훨씬 추월하게 되는데요. 다만 당시 코로나로 인해 극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로 일찍 풀어버린 탓에 러닝 개런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한 나머지 디즈니와 맞짱을 뜨는 엄청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슨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맺으며 무려 4천만 달러 이상의 보상과 함께 블랙 위도우로 무려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졸리를 월등히 추월하며 부동의 여배우 넘버원을 찍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동네 가게에서 환불받는 것쯤은 정말 껌이지 않을까요? 역시 닥터 둠으로 복귀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다주의 출연료 상승은 정말 한 편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편 당시 로다주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던 영화사 측에서 러닝 개런티를 제안한 것이 로다주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를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1편 당시 출연료는 50만 달러였지만 1편의 대성공으로 인해 2편에서는 200만 달러로 인상됨과 동시에 러닝 개런티를 합쳐 총 1000만 달러를 찍게 되었으며 어벤져스 1편 출연료는 1000만 달러로 수직 상승한 뒤 러닝 개런티까지 포함하여 총 5천만 달러를 찍게 되는데요. 아이언맨 3편에서는 총 7,500만 달러, 어벤져스 2편에서 울트론을 만들면서 민폐를 저질렀지만 약 4천만 달러라는 높은 수익을 찍었습니다. 시빌워와 홈커밍에서는 주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4천만 달러, 1,500만 달러로 조정되었지만 인피니티와 엔드게임은 핑거스냅을 하며 목숨을 잃은 대가로 각각 2천만 달러의 출연료 및 각각 7,500만 달러를 찍는 등 단 두 편의 영화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그가 닥터 둠으로 복귀하면서 제시받은 개런티는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 두 편을 합쳐서 출연료만 1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영화가 대성공하여 러닝 개런티까지 더해진다면 최대 3억 달러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전용기와 개인 트레일러를 제공받는 등 이전의 아이언맨 때와 마찬가지로 마블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주연급 기본 출연료가 아무리 높아도 최대 3,500만 달러를 넘기지 않는 편인 걸 감안한다면 그만큼 로다주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매트릭스 레볼루션 한편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찍은 키아누 리브스나 식스센스와 탑건으로 1억 달러를 찍은 브루스 윌리스와 탐 크루즈에 비한다면 영화 한 편당 수익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어벤져스가 개봉된다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헐리우드 최고 수입 1위를 갱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 마블에서 퇴출당한 조나단 메이저스입니다. 퀀텀 매니아 출연 당시 55만 달러를 받고 시작했지만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에 2천만 달러를 제안받으면서 타노스를 맡은 조시를 저만치 따돌리는가 하면 단기간에 에반스, 햄스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인데요. 로키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연기력과 1인 다역이라는 어려운 역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출연료를 협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2천만 원을 받게 될 조나단은 TVA에서 잡아간 게 아닐까요? 가장 적은 노동 시간으로 많은 출연료를 받은 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빈 디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 am 그루트 단 3마디로 1,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역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가 대성공하면서 출연료가 상승된 요인도 있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성우 역할의 경우 기본 출연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개봉이나 스트리밍 시 수수료나 로열티를 꾸준히 지급받는 등 정산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목소리만 출연한 브래들리 쿠퍼 역시 수백만 달러를 가져가는 등 얼굴 한번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높은 수익을 챙긴 배우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상적인 연기와 높은 비중임에도 닥터 스트레인지 2편 당시 200만 달러를 받은 엘리자베스 올슨, 인피니티 워로 300만 달러를 받은 체드윅 보스만, 라그나로크로 1200만 달러를 받은 케이트 블란쳇과 토르포로 1000만 달러를 받은 크리스천 베일 등이 있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과 조나단 메이저스, 그리고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출연료는 굉장히 놀란 부분이었는데요. 또한 몸값 높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인 만큼 월드와이드 4억 달러를 기록한 이터널스가 실패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치솟는 배우들의 몸값 이상으로 흥행에 목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는 1억 달러를 찍은 로다주의 출연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